안녕하세요. 그것이 알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정부와 각 통신사들은 추석 연휴를 맞아 스마트폰 문자를 활용한 스미싱 피해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물 택배 배송 확인, 국민지원금 등을 사칭할 우려가 크기에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서 금융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그 예로 60대인 A씨는 자녀로부터 휴대폰이 고장나 임시폰을 발급받았다. 인증이 필요하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2주 전에 바닷물에 스마트폰을 빠뜨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심 없이 문자에 쓰인 대로 신분증과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보냈습니다.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 앱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보낸 사람은 자녀가 아니라 사기범이었고 설치된 건 휴대폰 원격 조종 앱이었습니다. 이날 저녁 자녀와 통화하고서야 메신저 피싱을 당했음을 알았고 급히 사기범에게 보낸 은행 계좌를 확인했지만 다행히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오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기범에게 알려준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 1억 원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원격 조종 앱을 깐 순간 폰은 이미 사기범의 손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기범이 개인 금융정보를 확인하고 악성 앱을 깔고 나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 금품을 탈취한다며 비대면 계좌 개설을 통한 예금 해지부터 대출, 주식 매도와 매도 증권 담보 대출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수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본인이 모르는 사이 모든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녀 등을 사칭한 스미싱은 피해를 실시간으로 알기도 어렵고 사기범이 금융기관의 출금 안내 문자를 바로 지워버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스미싱 사례로는 추석 명절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 추석 선물 도착 전 상품 무료 배송, 할인 쿠폰 지급 완료, 즉시 사용 가능, 주문한 항목이 땡땡에서 배송되었습니다. 배송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 귀하는 재난지원금 대출 신청 대상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원금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스미싱 사례별로 꼼꼼하게 문자 메시지를 살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화를 했어도 상대방이 보내온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금융 전문가들은 은행과 카드사 등의 금융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금융사를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이나 지인이 사고를 당하거나 휴대폰이 고장나 지인 휴대폰으로 긴급하게 연락한다는 문자를 받을 경우 해당 가족이나 지인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검찰, 경찰, 법원 등 사법기관이 금전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검찰의 출석 통지, 구속영장 등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운영하는 찐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피해가 의심되면 바로 해당 금융사 고객센터,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로 문의의 계좌 지급 정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스팸 등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에 감염 등의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로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스미싱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 것일까요? 스미싱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그것이 알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